오타니와 이정우 경기를 직접 보러 가자. 이현우의 MLBTV 직관 투어.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조해주세요. 시범경기 맹타로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배주환 선수가 피츠버그의 개막 로스터에 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배주환 선수를 둘러싼 현재 상황과 로스터 합류 가능성까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의 피츠버그 담당 기자죠. 알렉스 스텀프 기자는 지난 11일 피츠버그의 개막 로스터 26인 명단을 예상하는 기사를 내놨는데요. 하지만 해당 명단에서 배주환 선수의 이름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스텀프 기자는요, 이 브라이언 레이놀즈와 오닐 크루즈, 그리고 이제 토미 팸이 피츠버그의 주전 외야 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모두가 예상했던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피츠버그와 7년에 1억 달러 이상의 연장 계약을 맺은 레이놀즈는 팀의 주축 선수이자 맥커친 이후에 차기 리더를 맡아야 되는 선수이고요. 이 오닐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수비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 유격수 대신에 중견수로 포지션을 변경을 했고요. 워낙 팀에서 밀고 있는 차세대 슈퍼스타이다 보니까 기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 토미 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겨울에 이 피츠버그가 외야 보강 필요성을 느껴서 1년에 402만 5천 달러의 FA 계약을 맺은 선수잖아요. 이 외야에 자리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배주환 선수가 노려야 될 포지션은 바로 벤치 명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백업 포수를 제외한 세 자리 역시도 애덤 프레이저, 제러드 트리올로, 그리고 잭 스윈스키가 차지할 것으로 현지는 내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주환 선수 지난 2018년이었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빅리그 도전에 나섰습니다. 2022년 시즌 막판에 데뷔해서 10경기 타율도 3할 3푼 3리, 6타점에 3도루, OPS 0.829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2023 시즌에는 이제 시즌 도중에 한 차례 발목 부상은 있었습니다만 111경기에 나서서 타율도 2할 3푼 1리, 2홈런에 32타점, 그리고 24도루와 OPS 0.608을 기록을 했는데, 이 타격에 있어서는 사실 많은 약점을 노출한 시즌이기는 했습니다만, 이 배주환 선수가 기록했던 이제 24개의 도루는 내셔널리그 도루 부문 공동 16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기도 했고요. 중견수로도 또 성공적으로 적응하면서 외야수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준 시즌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지난해였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캠프에서 고관절 부상을 입으면서 일단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빅리그에 콜업되고 나서도 29경기에서 타율이 1할대에 머물렀습니다. 거기도 홈런도 없었고 6타점에 6도루, OPS 같은 경우에는 0.4대로 부진을 했었는데요. 이 잔부상 때문에 여러 차례 발목이 잡히기도 했었고, 메이저리그 올라와서는 이 빠른 발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 몸이 먼저 열리고 갖다 맞추는데 급급한 타격을 보였습니다. 이 트리플 A에서 성적은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트리플 A 성적 이 66경기에 나와서 타율도 3할 4푼 1리, 7홈런에 41타점, 14개의 도루를 기록을 했고요. OPS도 0.9를 넘겼으니까 굉장히 좋은 성적, 여기에다 더해서 이 타구의 질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마이너리그에서의 타격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주면 통하겠다 생각을 했지만 또 그렇지 못했어요. 하지만 배지환은 이번 시범 경기에서 이 비시즌 동안 피나는 훈련과 그리고 스윙 교정을 통해서 확실히 달라진 모습으로 캠프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스윙 측면에서도 레그킥을 상당히 줄인 거, 그리고 오른손이 먼저 나오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뒤에서 방망이를 먼저 돌리는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배트가 공에 맞는 면적이 넓어져서 좋아졌다는 설명을 선수 본인이 직접 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번 시범 경기에서도 이 배주환 선수가 2루타도 3개 있었고 홈런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타구의 질적인 측면에서 많이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이제 시범 경기 중계하실 때 좀 달라진 점을 또 보셨다면 어떤 점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스윙 메커니즘에서 구체적인 부분, 이 배주환 선수가 말하는 거는 사실 이미지 트레이닝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달라진 부분을 꼽자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배주환 선수는 스윙을 마치자마자 몸이 1루 쪽으로 향하는 현상이 분명히 두드러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배주환 선수를 보면 확실히 하체의 중심을 뒤쪽에 두고 강하게 일단 친 다음에 1루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타구에 힘을 실는 데나 이 타격 성적이 좋아지는데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바뀐 스윙의 영향인지 이 배주환 선수 이번 시범 경기 동안 11경기에 나섰습니다. 23타수 10안타, 홈런도 하나 있었고 3타점에 2도루, 타율도 4할 3푼 5리, OPS 1.154, 맹타를 휘두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시범 경기 맹타에도 불구하고 배주환 선수의 입지 사실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번 달 5일과 8일 경기에서는 각각 3안타와 2안타를 기록하면서 타격감을 끌어올리기도 했었지만, 이 9일 경기에서는 결장하면서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었고요. 이후로도 주로 교체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한때 6할에 달했었던 타율은 어느새 이 4할 3푼 5리까지 떨어지고 말았고요. 오늘 경기에서도 배지환 선수는 7회 말에 수비 때 이제 중견수로 교체 출전해서 한 타석 범타로 물러나고 경기를 바로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시범 경기 호성적에도 불구하고 이 꾸준히 출전 기회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에서 이 개막 로스터 합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막이 가까워질수록 주전 라인업에 가까운 그런 라인업으로 경기에 나서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교체 출장되는 선수들은 점점 주전 기회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피츠버그가 왜 배지환 선수에게 기회를 지금 잘 주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외야 세 자리는 자리가 없다고 했을 때 나머지 백업 선수들을 상당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리올로 같은 경우에는 내야 백업 전 포지션이 소화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유격수까지 소화 가능한 내야에서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라는 점을 꼽고 싶고요. 골드글러브 지난해 또 받았었죠. 그렇죠. 그리고 애덤 프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152만 5천 달러의 FA 계약을 맺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피츠버그에서 뛰던 시절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내야뿐만 아니라 외야까지 가능한 유틸리티에다가 이 좌타자라는 점에서 배지환 선수와 포지션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한 이 스윈스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26홈런을 때려냈었던 이 좌타 거포 유망주인데요. 스윈스키는 여기다가 이 중견수 포함 외야 세 자리가 모두 가능한 선수일 뿐만 아니라 이번 캠프에서는 또 피츠버그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1루 소화도 가능하다, 이렇게 또 어필을 했었고, 시범 경기 성적도 타율 3할 2푼, 1홈런에 6타점, 그리고 OPS도 0.9를 넘겼으니까 이 훌륭한 타격 성적까지 또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벤치 멤버 중에서 이 배지환 선수와 수비적인 쓰임새가 겹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고요. 타격에서도 배지환 선수가 확실히 앞서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 매체 역시 이 배지환 선수의 로스터 합류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앞서 개막 로스터를 예측한 이 스탬프 기자 추가 후보로 이제 외야 수비가 좋은 빌리 쿡 혹은 이제 타자로서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한 닉 요크를 언급했습니다만, 배지환 선수의 이름은 기사에서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알 수 있는 부분, 바로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유망주에게 주는 기회가 정말 한정적이라는 점 아닐까요? 네, 배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 그리고 2024년에 제법 많은 기회를 받았습니다만 팀의 기대치에 맞는 활약을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회를 살리지 못한 선수가 다시 기회를 받기란 참 어려운 데가 메이저리그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특급 유망주가 아닌 이상 매년 기회를 줘야 되는 유망주가 새롭게 튀어나온 곳이 메이저리그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탬프 기자가 언급한 쿡과 요크 같은 경우에는 모두 지난해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하긴 했습니다만 많은 타석과 출전 기회를 아직까지는 받지 못한 선수이거든요. 반면에 배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회를 받았고 구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온 선수로 판단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빅리그 경험이 있는 유망주가 오히려 경쟁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바로 이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스윈스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배지환 선수와 플레잉 타임 자체는 비슷했습니다만 26홈런 시즌이 한 차례 있었다는 점에서 이 선수는 어쩌면 반등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배지환 선수 같은 경우 이런 뚜렷한 실적을 남기지 못한 것도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직 캠프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배지환 선수가 경쟁에서 밀려났다라고 이제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나름은 보름 기간의 기간 동안 부상자가 나올 수도 있고 이 드문 기회 속에서 계속 멘탈을 휘두르다 보면 수뇌부의 결정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 또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역시 마음이 꺾이지 않는 거,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메이저리그 팀에 구멍이 생겼을 때 배지환 선수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 40인 로스터에 아직까지 들어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콜업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피츠버그가 평가하는 배지환과 다른 구단이 평가하는 배지환 선수의 가치가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지환 선수가 마이너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한다면 트레이드를 통해서 팀을 옮길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저희가 배지환 선수와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또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배지환 선수와 관련된 여러 의견들 댓글을 통해서 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